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오늘은 1월 1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새벽 1시 40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음 주 관심 테마 국내 주식에 대한 내용이고, 미국 주식은 차트 보면서 저점 매수 관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수익을 많이 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시장도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다음 주 관심 테마인데, 먼저 그거는 좀 전제를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금리 인상기 그리고 하락장이에요. 자, 이거를 베이스로 삼아야 된다. 물론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이런 게 있어서 반등이 조금 나왔었죠. 하지만 아직 시장이 돌아선 건 아니다. 그거를 좀 전제로 깔아두고, 또 미국 증시 차트가 안 좋다. 예,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선 또 PF, 부동산 PF, 도산, 연쇄 이런 리스크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증시 캘린더 보면서 설명했던 금통위, 우리나라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고, FOMC 회의록 공개, 그리고 이제 월 말에 또 FOMC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옵션 만기, 미국 각종 지표 변동성, 이게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전제 안에서 관심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인데 제가 커뮤니티에 링크를 올렸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스토리 트레이딩이라는 그 블로거 분이 계셔서 관심주를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를 다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는 해놨는데 순서 똑같이 베껴가지고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음. 이런 애들은 이미 11월, 12월에 선반영해서 많이 올랐을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어서 다음 주에 돈이 몰리는 게 보이면 매매는 하겠지만 주된 제 주력 매매 테마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돈이 몰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추가는 해놨으나 그렇게 관심은 없다. 예, 전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진단 키트. 진단 키트인데, 자, 일단은 시총 상위 주식들 뭐가 있냐면 SD 바이오 센서, 시젠, 엑세스 바이오, 휴마시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 조금 사놓긴 했더라고요. 어, 일단 이탈리아에서 그 중국 입국자들 어, 제한하고 이런 것들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시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진 시스템 장중에 상한가 갔었고, 나노엔텍 얘가 또 시간에서 올랐음 경남제약 얘가 또 시간에서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진단 키트 쪽을 좀 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가 있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발 입국자 비자 발급 제한하고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화하겠다. 이게 그 금요일인가 뉴스에 나왔었죠. 이제 주관이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해가지고 이제 방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들이 움직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개장하자마자 반응을 좀 보일 수도 있어서 시총 상위주 이런 애들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지 보면서 시총 작은 애들 뭐 이런 애들 매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가 좀 좋게 마감했던 애들은 뭐 진시스템, 나노엔텍, 경남제약이 있었다. 시총 작은 애들은요. 그래서 이런 애들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여기서 이제 전제를 했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메말라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품절주들, 해치테마, 뭐 대표가 제주은행이었죠. 저 이거 물량 아직도 들고 있는데 시세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CI 평가 정보도 볼 거고 뭐 양지사는 차트가 많이 무너져서 시가 위치 괜찮고 돈 들어오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했지 품절주. 자, 품절주는 요즘에 시세가 왜 좋냐면 거래 대금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약세장이니까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애들은 돈이 적어도 쉽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품절주가 이제 하락장에 강한 거고요. 그래서 제주은행도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얘가 유통 비율이 20%예요. 예. 시총은 지금 3,400원이 400억이지만 유통 물량은 600억 남짓입니다. 그래서 얘가 슈팅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치 테마. 그리고 이제 말했지만 뭐 고려신용정보, 뭐 푸른저축은행 이런 애들까지 세트로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준다면 뭐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리튬이랑 2차전지 애들인데 뭐 강했던 애들은 포스코엠텍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차트 자리가 많이 빠져서 뭐 돈 들어오면 또 매매할 수 있는 자리죠. 자리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이드리튬, 어반리튬은 얘들이 증백이라서 저는 얘들을 매매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긴 할 건데 음, 보긴 할 건데 뭐 아마 안 할 것 같고 뭐 한다면 가장 만만한 게 금양 미래나노테이겠죠. 예. 거래대금이 항상 준수하게 터져주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왜 하려고 하냐면 어, 테슬라가 이제 저번 주 목금에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2차 전지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돈이 들어온다면 매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 나오고 이제 반등할 때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죠. 그래서 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움직임 좋았던 애가 이제 사마 알미늄 이런 애들 얘가 차기 뭐 대장주로 더 갈 수도 있는 녀석이라고 보여지고 뭐 알루미늄 같이 움직이면 뭐 조일 알루미늄이라던가 알루코 이런 애들까지 할 수 있겠죠. 알루코도 진짜 많이 빠졌네요.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리튬 2차 전지 같이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 좀 중요한 거는 시총 상위주 수급주들 LG엔솔, SDI, LG화학 이런 애들 돈 들어오는 건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받쳐줘야 코스닥이 잘 오르거든요. 얘네들이 빠지면은 뭐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 큰 애들이 뭐 LNF라던가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빠지면은 아무래도 뭐 금양, 미래나노텍, 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이런 애들도
이렇게 쉽게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시총 상위주들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양봉 띄우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인데 리오프닝은 사실 어 이게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음, 이 중국 입국자 제한 뉴스가 이제 최근에 뜬 게 그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좀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항공, 호텔, 그리고 면세, 그리고 화장품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냐? 화장품, 뭐 청담글로벌, 연호 이런 애들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을 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의류 쪽, 뭐 FNF 홀딩스나 공구음원, 태평양 물산 이런 애들. 그래서 다음 주에 리오프닝 주들이 조금 조정 기간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은 들고 어떤 중국 입국자 제한 혹은 뭐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라던가 이런 이제 뭐 통계 발표를 안 해서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중국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으면은 또 리오프닝에 아마 돈이 가장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으로 볼 거긴 한데 다음 주에 좀 조정 기간을 거칠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보긴 볼 겁니다. 예, 이렇게 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파노 해가지고 게임 있었죠. 게임 있었는데 좀 기관 외국인이 사서 좀 말아 올리긴 했어요. 그런데 좀 의심이 됩니다. 이런 애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관심 있었던 게 뭐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뭐 데브 시스터즈, 뭐 NC 소프트, 넥슨 게임즈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좀 덩치 큰 애들은 얘네들이 음 보긴 할 건데 어쨌거나 중국 쪽 중국 리오프닝 주가 죽으면 얘네들도 이렇게 잘 버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당일에 돈 들어오는 거 보고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보기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만한 게 우크라 재건? 뭐 이제 종전 뉴스가 이제 뜬 게 있나 했는데 뭐 별건 없습니다만 음 아무래도 이제 슬슬 또 해가 바뀌었고 협상 얘기 이런 것들이 뭐 속보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재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대장 역할을 했던 게 데모랑 현대 에버다임. 그래서 얘네들 뭐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일단 버티고는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60일 이평 위에서 버티고 있고 현대 에버다임은 살짝 내려왔네요. 그래서 120일 이평 좀 저항을 막고 좀 비비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런 애들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별주로는 좀 최근에 강했던 애가 뭐 좀 제가 쏠쏠하게 매매를 했던 애가 샤페론 이런 애들이 있을 것 같고 차트가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이랑 KPX 생명과학 일동제약이 떨어지면 KPX 생명과학이 오르죠. 그래서 얘도 차트 자리가 뭐 괜찮으니까 그래서 일동제약이 오르면 KPX는 버리고 KPX가 떨어진다. 그럼 일동제약이 또 반대로 올라주는지 이렇게 디커플링 매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을 좀 보면요. 자, 미국 주식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있는데 이 돈들이 지금 미국
시장으로 다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요즘 이슈가 이제 엔화 강세잖아요. 그래서 엔화 쪽으로, 그러니까 일본 시장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가 전 세계 이제 화폐 중에서 달러의 달러 대비 그러니까 약세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근데 올라올 때 이제 엔화 강세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예, 원화가.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제 고점 찍고 어, 다른 나라 화폐들이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그림도 좀 보여져서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좀 강하게 또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흥국들이나 유럽, 뭐 일본 증시 이런 데가 좀 먼저 오르고 좀 미국이 좀 나중에 오르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관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장에서 어, 다 벌어가지고 다시 미국은 펌핑 시키는 그런 그림.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이라던가 뭐 부동산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을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저점 매수 관점입니다. 예, 미국 주식은.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된다. 뭐 ETF는 저는 이제 뭐 월마다 소액씩 사고 있어서 그거는 계속 할 건데, 개별 주식은 안 살 것 같아요. 예, 일단은 1분기 중에 4분기 실적 발표하니까 뭐 그런 것도 좀 보면서 관망하다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나스닥은 뭐 엘리어트 파동이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엘리어트 파동 얘기하길래 저도 따라서 그려봤는데 그려보니까 S&P 500은 더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지금 뭐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어 싸게 사면 좋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국내 주식 매매를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주식은 뭐 시장이 안 좋아도 매매할 수 있는 건 계속 나오지만 미국 주식은 그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국내 주식이야 정보가 바로바로 이제 공유가 되고 노출이 되면 제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대응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은 또 밤에 움직이고 해서 저는 ETF를 그냥 사는 거고요. 그럼 개별 주식은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안 사는 게 있거든요, 또. 그래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묻어둘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ETF는 괜찮다고 판단되나? 지금부터 뭐 분할을 하더라도 ETF는 장기적으로 사면 뭐 본전이나 수익은 그냥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별 주식은 이게 저점이 아니라면 여기서 20% 30%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본전으로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좀 천천히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 또 심심하면 낮에 또 영상 뭐 올릴 거리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